안녕하세요, 이분영입니다. 오늘은 작업 중 영상을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 사실 촬영을 하려고 계획을 다 했는데 어제 너무 많이 영상이 강제 종료 당하고 지금 아무래도 AS 센터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근교에 또 없어서 나가기가 쉽지가 않나요? 워낙 요즘에 이것저것 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게다가 이제 중간에 막 말이 꼬이고 막 이러면서 일종의 NG죠. NG를 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을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다 보면 그런 날은 영상이 계속 버벅버벅버벅 하면서 꼬이고 강제 종료 더 당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제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제가 이것 뭐지? 드디어 옷장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날씨가 빨리 급속도로 추워졌는데, 어, 엄두가 안 나기도 했고, 작업이 너무 많기도 해서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먼지도 세고, 막 땀도 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씻어야 되고, 씻고 나면 또 노곤하게 늘어지고 막 이래서 하지 말까? 막 하지 말까? 악마의 속삭임. 야, 찍지 마. 야, 찍지 마. 그냥 찍지 마. 이런 악마의 속삭임에 열심히 휘둘리고 있다가 게다가 또 이렇게 내일이 보기가 숭하게 까졌어요. 그래서 찍지 않으려까 하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도 뭐 즐겁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되게 속상한 일 있어요. 저 반지 잃어버렸어요. 한 20년을 거의 빼지 않고 아플 때만 뺐었어요. 아플 때는 금속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 검사를 할 때 막 기계에 자주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꾸 뺐다 꼈다 해야 되니까 그냥 아예 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별로 좋다고도 안 하고 뭐 그 가느다란 실반지 같은 거 갖고 뭐나 구태여 나쁠 것도 없지만요. 여튼 그래서 그 반지를 막 그게 되게 의미 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거의 제 손톱 색칠보다 더 일상적인 그런 건데 그걸 없어진지도 심지어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제 손을 보면서 뭔가 굉장히 허전한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간 멍청해진 건가? 아니 아무리 요즘에 마음이 심란한 게 많고 막 생각할 게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허전하다, 뭔가 이상하다, 굉장히 뭔가 불편한데, 뭔가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몰랐어요. 근데 댓글을 남겨주신 거 유튜브 구독자분이 세상에 맙소사 반지가 없어. 그래서 찾으려고 여기저기 봤는데 제 집이 이제 잔짐이 굉장히 많고 막 실들도 막 쌓여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작은 게 없어지면 찾을 수가 없죠. 막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밖에서 잃어버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몹시 심란하고 속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를 사고 싶기는 한데 검색해봤더니 막 진짜 무슨 실로 금바른 실? 뭐 이런 반지를 팔아요. 근데 어디다 쓰라는 거지? 그냥 실처럼 끊어지겠더라고요. 심지어 후기에 진짜 끊어진대요. 와, 그런 걸 살 순 없고, 좀 마음에 드는 건 한 막 10만 원 돈 가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일당이 워낙 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란한 상태예요. 그래도 열심히 또 영상은 찍어봅니다. 요렇게 요 노랑이도 꺼내온 게 같은 실이라서 한번 좀 같은 실 구경 좀 시켜드리려고요. 대바느라고 코바느라고 같은 실을 가지고 물론 컬러는 다르지만 같은 실을 갖고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느낌 차이가 있는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둘 다 레이스 니팅이죠. 그래서 일단 이 노랭이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노랭이는 스카프를 제가 이게 세 개째예요. 물론 이제 샘플 스와치처럼 뜬 거는 더 많죠. 근데 얘는 제 걸 뜨기 위해서 한번 뜨고 있어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중간 간절기 너무 춥지 않은 날 할 만한 게 갖고 싶어서요. 레이스 뜨기로.
다른 무늬로도 갖고 싶긴 한데 그냥 무난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굉장히 넓죠, 얘는. 실이 얇기 때문에 무늬를 한 개 더 늘려서 뜨고 있고요. 굉장히 그래서 넓어요. 근데 이렇게 겹치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번을 감아야 따뜻하겠죠. 그래서 2번 감을 정도의 길이로 뜰 예정이고요. 확실히 이 편물의 도톰함이 그 키드모에어 엔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튼 이렇게 대바늘을 떴을 때는 훨씬 더 섬세하고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강해요. 어때요? 굉장히 강하지 않나요? 지금 영상에서는 실제로 보는 것보다 좀 더 기모감이 실의 그 통통함으로 표현이 돼서 덜 그래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얘 말고 엔젤도 세탁을 했는데 스팀도 쬐거든요. 왜냐면 블러킹을 안 하려고. 네, 어차피 스카프는 블러킹을 해줘도 모양이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안 하기로 했고요. 집이 사실은 좁아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기모감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 실크가 광택이 쫙 살아난 게 아주 그냥 너무 예쁜 거죠. 그리고 그 빨기 전에 둘렀을 때 좀 따가웠거든요. 근데 빨고 나서 아예 이제 다 떴으니까 한번 이렇게 둘렀는데 좀 이제 아직 조금 더 말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건조 중이거든요. 아직.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둘러봤어요. 살짝. 그랬더니 완전 보들보들한 거예요. 하나도 안 간지러워요. 이렇게 말하고 하고 나가면 긁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전 좀 예민한 여자니까. 여튼 그래서 그것도 엄청 예뻐요. 그건 나중에 또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선 얘만. 그리고 이제 코바늘로 뜬 걸 좀 볼게요. 코바늘로 뜬 건 이런 느낌이에요. 더 두툼하면서 뭐랄까 조금 더 투박한 느낌도 좀 나지 않나요? 코바늘은 같은 실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좀 더 두툼하고 투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레이싱팅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더 덜 섬세해요. 덜 여리여리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느낌 차이가 있다는 거. 얘도 근데 참 예뻐요. 통통하니 그냥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감으면 어차피 이렇게 구멍이 숭숭해도 이렇게 겹쳐져서 감기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감아봤거든요. 살짝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입어보고 감아보고 이러면서 떠요. 그래야 더 즐겁게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녀석과 다시 대바늘 요 녀석의 느낌 차이는 이러합니다. 대바늘과 코바늘의 느낌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제 지인은 대바늘 레이스 니팅은 좋아하고 코바늘은 그다지 안 좋아해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바늘을 좋아하고 코바늘 좀 안 좋아하는 분들. 저는 다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섹션을 파인애플 제가 오늘 영상 부랴부랴 올렸던 어제 열심히 이상하게 찍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올렸던 그 작업에서는 여기 정도까지 떴었죠. 저는 요 위에까지 다 뜨고 여기는 중간 섹션은 그물뜨기만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또 넓은 이 스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넓은 바가 여긴 생겨 있죠. 그래서 이 위로 다시 파인애플 무늬가 하나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난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비염기가 있어요. 제가 비염이 있는 건데 잠시만요. 일반적인 비염은 아닌 것 같아요. 코가 막히는 게 아니고 먼지가 심하고 이런 털 있는 애들 막 만지면 후두부, 기도 있는데 그쪽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숨을 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다가 목이 메요. 아, 목이 메었어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 정말 건강하던 사람들도 많이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비염 생길 줄 몰랐죠. 이렇게 코수가 많으면 말을 하면서 뜨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거는 들고 다니면서 막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안 떠요. 안 그래도 혼자 떠도 잘 틀리거든요. 이렇게 뜨개질하면서 딴 생각을 잘해요. 근데 딴 생각하면 특히 제가 이제 집중을 이렇게 멀티플레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작업 중 영상 찍을 때도 어 이렇게 말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이런 딴 생각을 잘 하거든요. 이제 제가 막 이런 작업 중 영상 찍으면서 막 시나리오 쓸 순 없잖아요. 원래 뭐 작업 중이 아니라 다른 걸 해도 시나리오를 쓰진 않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살짝 빠지는 거예요. 삼천포로. 그러면 머릿속이 빠지면 하던 말을 까먹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가요?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머리가 나쁜 건가? 네.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이거 맞아요. 이것 봐요. 생각났어요. 뭐지? 뜨개 하고 있으면 혼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삼천포로 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오늘 내일 영상 뭘 찍을까, 다음 주는 뭘 찍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한 달 플랜, 두 달 플랜, 세 달 플랜,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또 수업 생각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외에도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많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막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엄마들에 비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생각할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셀 때마다 끊겨 말이. 근데 그래서 뜨개 하면서 책을 읽어요. 그럼 틀리죠. 책이 이제 그래서 책은 이렇게 빠져드는 책이라던가 혹은 너무 집중되는 책들 그런 건 잘 안 보고요. 그냥 가벼운 거, 뭐 판타지 소설이나 무협지 같이 가벼운 거 중에서도 요즘엔 근래엔 볼 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막 이래요. 그런 정도만 하는데 그리고 아니면 뭐 뜨개 할 때 전 음악을 잘 안 들어요. 이거 음악을 잘 안 듣는데 유튜브는 이제 가끔 보죠. 유튜브는 뭐 미니어처 만들기 같은 것도 보고 게임도 보고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지금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그 대리만족형으로 게임 구경을 막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볼 때는 그렇게 집중을 안 하고 보니까 괜찮아요. 드라마도 안 봐요, 저.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드라마 보면서 뜨개 잘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책이 더 좋죠. 책을 주로 읽어요. 요즘은 책이 가장 좋고요. 뭐 게임은 사실 볼 게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게임 보고 싶기도 한데. 그래서 하고 싶은 게임은 너무 많이 보면 스토리를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죠. 그래서 한번 그냥 맛보기로 가볍게 보는 정도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게임은 또 보고 또 보고 할 만큼 막 그렇지
그렇게 재밌는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스토리를 너무 알아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절대 스포일러 하지 마. 뭐 전 이런 타입은 또 아니라서 그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또 재미가 없죠. 뭐 그래서 그런 거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이러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메리아스 뜨기 같은 거 하면서 이것저것 딴 생각하는 거 좀 좋아해요. 네. 근데 딴 생각을 너무 깊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코바늘 뜨기건 대바늘 뜨기건 다 틀려요. 전 좀 자주 틀리는 편이랍니다.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 사람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제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튜토리얼 할 때는 완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단 뭐였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틀릴 때가 있답니다. 큰일이죠, 그건. 그래서 뭐 좋지 않아요, 그런 게. 아,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모니터링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자기 습관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영상을 보면서도 그거를 인지 못해요. 이 잃어버린 반지보다 더 심하게 인지를 못해요. 근데 그 뭐지? 제 습관을 한 가지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말을 못 이어가고 막 이런 버릇 같은 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혀를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전 전혀 몰랐어요. 저 혀 차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영상 찍을 때 내가 혀 차는 걸 느껴요. 역시 모니터링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좀 안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 있죠. 그런 건 좀 사실, 좀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칭찬만 하는 것보다 약간의 비판이 들어간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야 자기 발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저도 해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해줘라고 말해도 해주면 여자들끼리는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서 다들 잘 안 해주시죠. 안 하죠. 저는 좀 그거를, 물론 이제 상처받을 때도 있죠.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게 시크하고 시니컬하고 뭔가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한다고 느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음, 그런 상처를 주기 위한 말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상처는 받을지 몰라도. 물론, 그냥 험담이라면 그게 안 되겠죠. 험담은 그냥 상처만 남죠. 근데 여튼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내 이 뜨개 습관이라던가 이런 거 보고 그 스스로 느끼는 거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그 얘기했던 것처럼 혀차는 습관.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그렇게 혀를 안 차겠죠. 그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제자분들이 뭐 다 성격이 좋아서 그리고 혀를 찾는 걸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혀차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더 크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내가 느꼈을 때, 그럼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자꾸 이러네? 이러면서 이제 동작 전에 알면 더 좋지만, 하고 나서 느낄 때가 더 많죠, 사실. 그래도 조심하게 돼요. 이런 거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 말자.
기왕이면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댓글이나 혹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저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저 이렇게 소심하다라고, 소심하긴 한데 그렇게 소심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싫어요가 눌리면 좀 이렇게 움찔하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시크하게 뭐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늘리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쿨하게 안 되더라고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기 안 예쁘다. 이게 합사를 해서 이렇게 실을 뜨실 때 대바늘이건 코바늘이건 상관없이 합사가 되어 있는 실조차도요. 합사해서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쓸어서 길이가 똑같게 완벽하게 합사를 해주지 않으세요. 어떤 실이 더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쓸어주면서 떠야 나중에 이렇게 떠진 모습이 실 하나가 튀어나오지 않게 예쁘게 떠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합사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죠. 방금 전에 저도 손으로 살짝만 쓸어주면 이렇게 털이 있는 모헤어 실 같은 경우에 좀 가지런하게 정리가 안 돼서 예쁘게 정리가 안 돼서 떴을 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대바늘은 코바늘보다 더 그러니까 이게 두 올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거의 한 올 같죠? 이렇게 두 올인데 이 두 올 중에 한 올만 잡혀서 떠질 때가 많아요. 대바늘은. 왜냐면 이 코바늘보다 코 끝이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그리고 전 뾰족한 걸 즐겨 써요. 그래야 잘 떠지거든요. 그 속도도 더 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바늘을 쓰고 빠르게 뜨다 보면 한 올만 뜨게 되는 거죠. 두 올을 다 떠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저는 또 그런 거 못 견뎌요. 거기까지 다 풀어야 돼요. 조심해서 떠야 돼요. 그래서 집중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초보분들 특히. 저도 초보 때는 엄청 집중해서 떴었거든요. 다른 거 일절 안 하고 딱 뜨게만. 그래서 음악도 안 듣고 앉아서 그냥 딱 편물에 집중해서 뜨개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집중을 잘 안 해요.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딴짓을 자꾸 하죠. 왜냐면 이 변명이 왜 변명하고 있지? 그 생각할 게 너무 많거든요. 계획해야 될 것도 많고 그걸 따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가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 요즘 잠도 너무 부족해서 저 되게 많이 자는 사람이거든요. 겨울에 추워지면 되게 많이 자야지 피로가 좀 풀려요. 근데 요즘에 계속 수면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한 12시간 자고 싶어요. 네, 잠도, 예전에 제가 잠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다 한정적이잖아요. 모두가 24시간 공평하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더 많은 내 즐거움을 더 많이, 이렇게, 뭐랄까,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알뜰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많이 자야 되는 사람이니까 잠을 줄여서 그 아까운 시간을 좀 줄여서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읽게 된 책이 일본 분이 쓴 건데 4시간 수면법이란 책이었어요. 그리고 읽고 제가 좀 약간 책을 읽으면 좀 그렇게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했는데 한 3일, 4일을 4시간씩 잤죠. 그리고 주말이었나? 주말에 완전 피곤해서요. 이틀간 잤어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그냥 평소대로 자자. 그게 낫겠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로는 4시간을 자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전에 여행 갈 때 너무 설레어서 그리고 이제 여행 경비를 좀 벌어야 되니까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러느라고 그때는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었어요. 근데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도 태국을 갔었거든요. 여행을 가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즐거울 수가. 그래서 그 설레임이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소중한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빡센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푸켓에 가서 스노클링을 하고 나서 극도로 몸이 지친 거예요. 왜냐면 계속 잠을 그렇게 막 4시간, 많이 잡아야 5시간 이렇게 자면서 한 달가량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몸이 상한 거죠. 그런데 스노클링을 하는데 또 그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물을 좀 좋아하고 그렇게 새파란 바다에서 막 부둥실 떠다니면서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그다 바다가 얼마나 투명한지 그 스노클링 존이 정해져 있거든요. 굉장히 맑은 바다에서 이렇게 하는데 넋을 잃고 논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리에다 오리발을 끼고 스노클링을 하는데 그 오리발이 다리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남들보다 좀 다리가 약한 편이거든요. 다리가 좀 가늘어서. 그래서 그 극도로 심각하게 너무 놀아서 피곤해 쩐 것까진 좋았는데 다리가 풀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는 이제 술 마시러 가자, 맥주 한잔 하러 가자 그랬는데 도저히 피곤해서 못 가겠어서 아 그냥 너만 갔다 와 이랬는데 그리고 전 잠이 들었어요. 근데 친구가 맥주 마시고 밤에 늦게 들어왔는데 문을 열어달라는데 제가 이제 잠결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풀려. 와 안전뱅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나는 일어섰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어가서 문을 열어줬죠.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기어와서 침대로 기어 올라가서 어떻게 그래도 기어 올라갔어. 그게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여튼 너무 졸려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잠기가 굉장히 밝은 편이고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이 아니니까 깊게 못 자요. 근데 여튼 그래서 친구를 문을 열어줬는데 문을 열어주고 침대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잠이 들기 직전에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내일도 다리가 안 움직인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잠이 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하는 거지 내 체력으로 그렇게 뭔가 4시간을 자면서 그런 식으로 버티는 게 정상적인 그 나의 사이클링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해서 한 달 그렇게 버텼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 여행 끝나고 집에 올 때 비행기 타러 이제 공항 딱 와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알았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아픈 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와, 땅에서 아픈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와, 진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과하게 내 몸을 학대하듯이 심하게 몰아붙이면 항상 크게 알아요. 뭘 하건, 언제건. 그래서 일어도 못 나고 식음을 전폐,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면서 그렇게 3일에서 4일까지 심하면 알아 누워요. 어려서부터 그랬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굉장히 크게 아팠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그게 제일 신조죠. 근데 그래도 나도 4시간 자면서 하루를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가 너무 짧아요.
거기다가 잠을 많이 자야 되니까 너무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잠 좀 모자라게 자거든요. 늦게 자고. 심지어 일찍 일어나고 막. 그래서 한 6시간 정도에서 8시간 정도밖에 못 자니까 8시간이 사실 부족한 잠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8시간에서 최대 한 12시간까지 자야 다음날 아주 개운한 하루가 된답니다. 잠 조금 자는 사람 너무 부러워. 그리고 나이 들면 뭐 잠이 없어진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셨었잖아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뭐 어르신들 잠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저희 할머니를 봤을 때는 잠이 느시더라고요. 점점 더. 이상하다고 잠이 는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우리 할머니 정말로 4시간 자면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삭바느질 하시고 아침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서 밭일하고 그리고 삭도 품앗이도 하고 막 장사하러 나가시고 막 이러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정말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고 이제 그 시대의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분들 중에는 저희 할머니밖에 없어요. 뭐 할머니의 친척들조차도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신 분들을 못 봐서 대단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그래서 항상 너무 아쉬운 게 그래도 이제 자식 뭐 직계잖아요. 친할머니이시니까. 근데 할머니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안 닮았죠. 안 닮아서 저는 잠을 많이 자야 되고 게을러요. 그래도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부지런하냐고 막 그런 말 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저의 일과 기타 이제 일반 생활이고 다른 거에서 게으르죠. 그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봐요. 옷장 정리. 아, 그렇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옷장 정리 아직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막 다들 놀래죠. 근데 제가 옷장 정리 안 하고 버틸 수 있으니까 버텼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늦게 하진 않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하느라고도 좀 남들보다 좀 과하게 열심히 하죠. 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영상이 또 30분을 넘겼네요. 이렇게 수다가 열심히 이 같은 실로 뜬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느릿느릿 뜨죠. 이걸 집중해서 떠야 조금 더 빨라지는데 느릿느릿 이거를 먼저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바늘에 꽂히는 바람에 대바늘 스카프만 먼저 완성을 했어요. 그것도 2개를 완성을 했죠. 그거는 이제 실을 200m짜리 2볼만 써서 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착샷을 옷 좀 제대로 입고 직접 두르고 찍어서 길이감이라던가 그리고 착용에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의 느낌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된 이제 사진을 좀 촬영을 하고 나서 또 표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작업이 유튜브 작업이 그냥 대충 하면 좀 나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막 사진 촬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사진을 찍어서 표지가 지금 현재는 그냥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표지로 제대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혹은 블로그로 오시면 블로그에는 사진도 더 많고 크게 보여드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 구경시켜 드렸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튜토리얼과 내용 뭐 이것저것 실소개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